달러랑 각 나라의 통화들은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달러 대 원화 이거 말고 달러 대 캐나다 달러, 달러 대 뭐 위안화, 달러 대 엔화를 볼 때는 어떠한 포인트를 가져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환율 투자의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데 사실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나은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룸버그의 통화 관련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환율이라는 것을 첫 화면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달러에 대해서 KRW, 코리아 원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의 달러 대비한 한국의 원화 환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1달러는 1,100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양변을 원으로 나누면 달러 원은 1,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원화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달러 강세.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 약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외환 시장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맨날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반대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다. 그리고 환율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강세,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약세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입니다. 달러에 의해서 좌우되지 우리나라 국내 요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 선은 미국의 달러 가치, 빨간 선은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인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환율은 상승하고요.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떨어지는 이런 관계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미국의 달러 가치란 미국이 중요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선진국 통화, 뭐 예를 들어서 유로화라든가 영국 파운드, 일본 엔 같은 나라와의 환율을 교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평균한 것입니다. 결국 저 파란 선은 미국이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치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환율의 상승 압력, 선진국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인데 여기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라고 말이 안 돼. 뭐 이런 매매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입니다. 안전자산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죠.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미국 국채 같은 미국의 달러 표시되어 있는 채권들이 될 텐데요. 그런 채권들 중에서도 위험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신용평가사들이 투자 부적격 등급, 이 등급의 회사채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평가를 내린 이른바 정크본드들이죠. 어떤 채권들이냐면 BB 등급 이하 채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BB 이하 등급의 채권들은 굉장히 신용이 나빠요. 신용이 나쁘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겪게 되냐 하면 경제가 나빠질 때 부도 리스크가 커지죠. 부도 리스크가 커지면 이 채권에 매매를 할 때 금리를 더 주지 않으면 이 채권을 아무도 안 살려고 듭니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동일 만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대비해서 미국의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죠. 파란 선이 상승할 때마다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정크본드의 스프레드가 가상금리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크본드 가상금리가 상승한다. 이건 뭘 뜻하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황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뜻이고 불황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결국 달러로 돈들이 다 몰려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크본드 스프레드, 회사채의 가상금리가 급등하는 시기마다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합니다. 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다 파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종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끝을 보면 미국의 정크본드 스프레드는 하향 안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상승했죠. 결국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율의 상승은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도 있겠고 또는 외국인들의 매도도 있고 많은 요인이 있지만 이상의 요인들을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따른 영향이 큰 거지 우리 기업들의 어떤 리스크 문제라든가 또는 글로벌한 경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자,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면 우리나라가 세상에 AA 등급의 굉장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급등할 때마다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림 보면 파란 선은 미국 달러에 대한 캐나다 달러 환율입니다.
G7이라고 부르죠. 그죠?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대표하는 7개 선진국 중에 하나인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근데 이 캐나다의 환율과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의 관계를 보시면 똑같죠. 미국의 가상금리가 상승하고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기업들 파산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캐나다 달러 환율이 막 급등합니다. 미국 달러에 대해서 캐나다 달러 환율이 급등한다? 캐나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또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되면서 빨간 선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들이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들이 됐을 때는 또 미국 달러 대비해서 캐나다 달러 환율이 떨어지죠. 즉 미국 달러 약세, 캐나다 달러 강세.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 달러에 대비해서 위험자산 또는 리스키한 에셋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경기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우리나라 환율은 급등한다. 그리고 우리만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통화들은 다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아니라 5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환율의 흐름, 경기에 취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에 취약한 이런 변방의 약세 통화라는 한국의 지위 자체는 당분간 바뀌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해외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들을 기준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달러랑 각 나라의 통화들은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달러 대 원화 이거 말고 달러 대 캐나다 달러, 달러 대 뭐 위안화, 달러 대 엔화를 볼 때는 어떠한 포인트를 가져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환율 투자의 포인트는 경기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등 경기 여건들이 나빠지며 기업들의 파산 리스크가 부각되며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을 찾아서 움직인다 할 때는 한국 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같은 전 세계의 수많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수출 비중 높고 또 원자재 시장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내수 시장 규모가 크고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나라는 세 나라가 있잖아요. 네. 미국 달러, 일본엔, 스위스 프랑 이 세 나라는 경기 나빠지만 이 세 통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 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같은 위험 자산들, 위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패턴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가 왜 효과가 있냐 하면 우리 경제가 나빠질 때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불황에 대한 보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미국 달러 포지션들이 엄청나게 높아요. 대표적인 게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전체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조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캐나다 달러 자산 비중은 10조도 안 됩니다. 그럼 얼마냐? 한 60% 정도가 미국 달러 갖고 있어요. 캐나다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캐나다 경기 나빠질 때 그때 수익이 나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최근 들어서서 점점 해외 투자의 비중들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런 우리 통화의 원화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